해서 제가 파트너한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잘 들으셨죠? 예. 자, 그러면 다음은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시스템 중에서 4강 그 명단하고요. 그다음 5강, 그다음에 만남과 초대, 그다음 6강 사업 설명에 대해서 한 45분 정도의 시간 동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아메이를 내가 내 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을 하고 이제 내가 처음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명단 작성이에요. 그래서 명단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이 아메이를 전해야 될 어떤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명단은 이 아메이 사업에서 유일한 자산이라고. 우리가 그 아메이를 사업을 할 때 자산이란다.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해. 무자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메이에서 유일한 명단은 뭐다? 자본은 뭐다? 명단이에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인간관계 사업이고요. 그래서 명단은요, 재고가 필요 없는 아메이 사업의 유일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명단을 작성해서 약속을 잡고, 그죠? 아메이 플랜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업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명단을 작성해야 돼. 근데 막상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결단해가지고 명단 작성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지금 앞에 우리 새로 이제 처음 아니 조기 사업자 분 계시는데 명단 작성해서 사업 아메이를 전해보세요 하면 먼저 뭐부터 들어요? 부담감부터 확 들죠. 그리고 내 핸드폰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전화할 명단 몇 명 없어요. 보통 이야기하는데 보면 저는 스폰서님 저는 한 1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 명단의 중요성과 어떻게 명단 작성하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명단 작성은 행동의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아메이는 자본이 들지 않지만은 유일한 자본이 명단이기 때문에 이 명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마음이 편해져요. 처음에 우리가 아미를 이렇게 만남과 초대를 하고 수업을 해보면 다 거절받거든요. 근데 내가 명단이 한 10명밖에 없어. 그러면 그 10명한테 다 거절받으면 나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명단이 한 200명, 200명 있어. 그럼 어때요? 앞으로 90명 있는데 뭐 더 하면 되지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명단을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 아메 사업할 때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무조건 스폰서님과 뭐 한다? 상담한다. 무조건 상담. 명단 작성하는 것도 스폰서님과 상담하시고요. 뒤에 나오는 만남과 초대도 스폰서님과 상담하시고 하셔야 돼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혼자 마이웨이 하시면 그냥 바로 깨집니다. 필드에서.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자세, 아메는 에티튜드라 그랬잖아요. 명단 작성할 때도 자세가 필요하고 만남과 초대할 때도 자세가 필요해요. 자, 명단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1번, 내 선입견이라든지 내 예단을 무조건 배제시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마음 가지세요. 내가 지금 금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금괴를 내 혼자 못 캐. 그러면 금괴를 같이 캐는 그런 기회를 줄 사람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안 당당해요? 그렇죠?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 안쓰러운 거잖아. 그죠? 이런 마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 내가 사람 보는 눈이 확실한가요? 모르죠. 그래서 내 눈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선물 주는 사람. 그래서 기회를 찾는 사람을 즉 루커죠. 루커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명단 작성할 때 주저하지 마세요. 다 적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작성 방법은요. 첫 번째는요. 내가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에 있는 명단은 명단인가요? 명단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핸드폰에 있는 명단 중에서 내가 노트에 적는 순간 그 명단. 그래서 무조건 다 뭐예요? 내가 아는 사람 다 적는다. 이렇게. 이름을 모르면 뭐예요? 연락처만 줍니다. 아시겠죠? 옆집 아줌마, 201호 아저씨, 뭐 이렇게. 201호 아저씨. 그리고 미리 판단하여 이름을 빼지 말기.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 사람이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아닐 거야,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딴 데가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별로 이걸
그냥 막연히 적지 마시고요. 그룹별로 적으세요. 그래서 친구, 예를 들어서 친구, 내 친구 많아. 그러면은 뭐 고향 친구, 고등학교 친구, 뭐 중학교 친구 이런 식으로 그룹을 하세요. 그죠? 그다음에 친구, 그다음에 가족, 직장 모임, 뭐 이런 모임으로 해.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적어 보면 이 적기가 쉬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명단을 적은 다음에는요, 점수를 매기셔야 돼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를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긍정성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긍정성이라든지 그 사람 경제력 아니면은 그 사람은 내하고 거리 마음이 그리 말고요. 거리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4-5가지 목록을 적어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수당 예를 들어서 한 3점이나 5점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5개면 5, 25가 될 거고 4개면 한 20점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매기세요. 매길 때 방법은요. 명단이 있으면 명단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밑으로. 예를 들어서 긍정성이면은 A 긍정성 5점, 뭐 B 긍정성 뭐 3점 이렇게 적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별 고객 명단이 뭐냐면 점수 높은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 점수 높은 사람 한 20명 정도를 먼저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스폰서님하고 상담해서 그 다음 만남과 초대를 해나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원칙은요. 내가 미리 판단하지 말자. 두 번째는요. 요 방법대로 하자. 그러면 내 미리 생각하는 게 안 들어가겠죠. 그죠? 내 주관적인 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판단은 스폰서님이 하시게 하자. 스폰서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서 해나가자. 이러면 초기 사업자들 이 사업하기가 쉬워요. 처음에 대부분 사업 왜 명단 왜 안 적으려고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걸 자꾸 작성해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명단 또 소진되거든요. 그럼 또 작성해 보고. 그래서 추가 명단을 계속 이제 넓혀가는 거예요. 뭐 저처럼 이제 사업 오래 한 사람은 사실은 명단이 잘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콜드 컨택이라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명단을 늘려가야 돼요. 저는 이제 명단 늘려가려면 방법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강의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갑자기 내가 놓쳐놨던 명단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죠? 그래서 저는 가끔은 이렇게 인스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요새 SNS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잘 안 하는 거라도 한번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내가 놓쳤던 명단이 한 명씩, 두 명씩 탁탁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다시 뭐예요? 명단 작성해서 다음 이야기하는 만남과 초대를 해 나가면 아시겠죠? 그래서 명단 작성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만남과 초대와 사업 설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 자료는 제가 전에도 이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메이를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에 SP를 가기 전에 제가 얼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제가 아미의 비전을 보고 열정적으로 3개월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5, 6개월 동안 정말 100명한테 열정적으로 뭘 했어요. 명단 작성해서 만남과 초대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1년이 지났는데 저하고 같이 사업 한번 해보겠어요 라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한번 적어봤던 그런 부분인데 한번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공유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암의 사업을 결단을 하고 첫 번째 실행 단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명단 작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명단을 내가 사업 설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만남을 통해서 암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바로 만남이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사업 설명하는 곳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게 만남과 초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업 설명을 들려줄 어떤 사람을 초대하는 일련의 행동인데 이거를 우리가 암에 하기 전에 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다 저처럼 거절받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사업은 힘이 들어지고 그래요. 네. 근데요,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만남과 초대와 그다음 명단 작성과 만남과 초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요. 이거 스폰서님이 못 해주세요. 사업 설명은 스폰서님이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이 순간에는 무조건 스폰서님과 상담을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자는 사실을 꼭 머리에 두시면은 아메이가 처음에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만남과 초대를 할 때 나의 자세. 명단하고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요. 1번. 남을 이용하지 않겠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왜 우리를 무서워해요? 진주리든 요즘 UPS한테 전화를 하면 어떻게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해요. 왜 피해요? 뭐 하나 사줘야 될 것 같고,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뭐 손해볼 것 같고, 이러니까 피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은 비록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사람한테 기회 줘야지.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을 전해야 된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금괴를 어떻게 해요? 같이 킬 수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있죠. 진실되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녀가 거절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힘이 들 필요 힘들지. 근데 힘들 필요 없다는 거. 거절하더라도 당당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조금 문드러지더라도 끝은 당당해야 돼. 파스 유지하셔야 돼.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기회 주는데 내가 왜 무너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암의 사업은 모르는 그 사람한테 암에 절하는 일인데 거절받는 건 당연하다고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세는 첫 번째 진실해야 되고 두 번째 당당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그 만남과 전달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암회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아까 선별 명단을 먼저 뽑아서 제가 빼먹었어요. 2번 스폰서님과 상담한다. 두 번째. 아시겠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스폰서님과 무조건 상담한다. 그 다음에 상담을 하면 스폰서님과 개개별로 있잖아요. 스폰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정보를 잘 전해줘. 이 사람은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거.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걸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냐면요. 지금부터 하는 이 만남과 초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내가 알아가야 돼. 자, 만남과 초대를 할 때 스폰서링 상담하고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그 사람한테 만나자고 연락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 내가 보통 처음에 만나는 선별 고객 명단은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에요. 맞죠? 자주 만나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 전화기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스폰서님은 전화해보라 그러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전화배를 누르면서 제발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왜? 무섭거든. 안 해봤는 거거든. 그래서요, 조기 사업자님들은요, 이때 어떻게 마음을 하면 되냐면, 전화의 목적은 암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만나는 약속 잡자. 이렇게. 상대방은 내가 암에 알아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암에 하면요. 제가 처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전화해가지고, 니 꿈있니? 뭐, 이딴 소리. 내가 뭘 알아보고 있거든. 이런 소리. 이런 소리 하면 뭐냐면,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니 암에 아니?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첫 번째 전화의 목적은 뭐다? 만남의 시간 약속이다.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야지 나를 만나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약간은 어떻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약간 당당하고 그 대신에 약간 흥분돼 있던 느낌. 내가 요즘 기분 좋아. 뭔가 재밌는 일이 있어. 그래서 나네 만나면 왠지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 들도록 상대방한테 전화를 하면 상대방도 왜 어떻게 해요? 만나자고 이야기하면 그래. 언제 만날까? 먼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입술에다가 대부분 그래요. 입술에서 전화 받았잖아요. 받는 순간부터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하고 대화가 잘 돼야 안 돼요. 평상시에 잘 하는 사람이 안 된단 말이죠. 만나자는 말하자는 하는 것부터 어려워져요. 다 잊으시고요. 어떻게? 언제 만날까요? 그죠? 우리 안 만난 지 오래됐는데 우리 좋은 시간 가져보자고. 그죠? 하면서 이렇게 약속 잡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만남이에요. 자, 첫 번째 만남에서 우리 생각은 뭐냐면요. 어느 타이밍에 내가 아멘을 막 전할까 여기다 뭐 꼽아서 맞추지 마시고요. 우리가 매일 만나지만은 우리가 아멘이라는 걸 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친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알아. 아멘을 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야 돼. 이 사람이 아멘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이 사람이 뭘 찾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대화는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현실 점검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FOR이라 그래요. 그래서 F 뭐죠? 가족. 그러니까 가족에 지금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O occupation이지, 직업적으로 어떤 뭐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R recreation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을 때 어떻게 물어야 돼요? 네 혹시 집에 무슨 문제 있니? 이래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요즘 시대가 너무 어려운데 신랑 그 직장 힘들지? 이래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뺨 맞아요. 그럼 뺨 맞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본인 이야기나 사회적인 이야기는 부정적으로 하고 상대방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줘야 되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하지만 당신 신랑은 지금 괜찮지. 그죠? 자기 신랑은 좀 잘하고 있잖아. 뭐 이렇게. 가족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내가 요즘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자기는 괜찮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현주 씨도 인터뷰 당했습니다. 왜? 무슨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은 남의 기회 주려고요. 주려고. 그래서 그런 선한 마음으로 우리 인터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암에 전하려고 막 목숨 걸지 마시고요. 제가 처음에는 계속 이랬거든요. 만나자마자 뭐예요? 아까 전화할 때부터 똑같아요. 어느 타이밍에 아메이를 오픈해서 사업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그때 나는 뭐 경직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 눈치만 보는 거야. 눈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상대방 앞에서 앉은 사람이 이 사람 나는 그냥 편안하게 와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대화하려고 나왔는데 상대방이 막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 불안한 타이밍에 내 입에서 아메이 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나 만나라 그랬어.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러니까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현재 니즈를 내가 판단해 나가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한 사람을 만날 때요. 첫 자리에서 무조건 사업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이야기하고 싶나, 암에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걸 눈치채게 하면 안 돼요. 메시지는 천천히 줘도 된다니까요. 왜? 또 만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대화의 방향을 옛날에는 주로 신변잡기 이야기, 과거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뭐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 뭐예요? 농하는 거 그죠? 다운시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옆집에 아줌마가 바람 났대.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 뭐야? 긍정적인 이야기, 미래지향적인 이야기. 그러면 현실 점검해 주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어렵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넌 준비 다 되어 있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아니지, 나 힘들다면서.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 스스로가 현실 점검하게끔 만들어. 무슨지 아시겠죠? 네. 노후 대비 이야기.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암의 공감 이런 이야기 많이 공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면은요, 상대방이에요. 이때까지 그런 얘기 안 했잖아. 갑자기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런 데 관심 있었어? 아, 이런 데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나를 우러러 본다니까요. 궁금증을 유발시켜. 궁금증이 유발되고 호기심이 생긴다니까요. 이 친구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뭐 하고 있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이 유발돼요. 그러면은 호기심 유발되면은 내가 그때 아메이를 오픈해도 되잖아. 근데 호기심도 유발 안 시켜 놔놓고 말이야. 상당히 부정적으로 막 그러니까 너 힘들잖아. 경제적으로 힘들지 이러면서 아메이 하면 뭐라 그래요. 네 아메이 이야기가 그런 얘기 하냐. 물론 내가 써야 된다. 그죠?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는요. 제가 10년 전에 주로 이야기했던 거.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강한 아빠, 뭐 노후 대비, 그다음에 뭐 파이프라인, 뭐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거 말고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렇게 해 나가면 상대방이 나한테 호기심 가져요. 호기심 갖는다니까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루크인지. 근데 이 루크라는 게 아메이 루크 아니에요.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고 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걸 잡을 사람이고 열심히 할 사람이고
아메이를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꿈이 게으른 사람이요. 꿈만 꾸는 사람이요. 몽상가. 몽상가. 꿈도 안 꾸는 사람은 뭐 할 말 없고요. 꿈은 꾸는데 그냥 게으른 사람은 아메이 절대 못합니다. 아메이를 성공하는 사람은요. 아메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요. 무언가를 찾고 열심히 사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아메이 1순위로 구원해야 돼요. 거절받고 내가 깨지더라도 그 사람은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켜줘야 돼. 그 사람은 돼 있어. 그래서 그렇다 해가지고 야, 네 꿈이 뭐냐? 이런 물으면 되겠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뭔 꿈?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있잖아. 아메이 용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꿈은 아메이적인 용어죠. 우리 보통 이야기하면서 네 꿈이 뭐니? 애한테 묻지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메이 알기 전에 내가 쓰던 용어 그대로 사용. 어떻게?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하면 나 뭐 준비하고 있어라든지 글쎄 말이야 뭔가 있으면 좋겠는데 할 게 없어 너무 요즘 마음이 무겁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 사람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점수가 확 올라가요. 내 마음속에 점수 올려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에 내가 제대로 암에 전하면은 알아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은요 내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질문하고 상대방이 말 많이 하게끔. 그래서 내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 그러면서 호기심을 유발시키면서 호기심 유발되면 다음 약속 잡으면 하려 그래 만나려 그래 안 만나려 그래 만나려 그러지. 그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가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느낀다고 보면 다음에 우리 만날까 하면 만나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파스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만나서 나는 파스 유지했죠. 네.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죠? 만났죠. 그러면 내가 만남과 초대가 어때요? 재밌어? 그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은 내가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다른 얘기 하면 안 되잖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오래간만에 전화 드렸죠.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 좀 내주시겠어? 이래 내가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만나자마자 뭐예요? 아까 전 친구처럼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네. 이 사람은 뭔가 벌써 들으려고 나갔잖아. 그러면 바로 그때는 힘 팍 주셔야 돼요. 당당하게. 단지 힘을 팍 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아메이 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상대방 반응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했는데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쿨하게 하지 마세요. 그거다 대놓고 한번 들어보셔요. 이런 사업이고 저런 사업이고 이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이게 완전히 파스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탑 하시고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아메이 빼고 그냥 돼요. 아메이 빼고. 근데 아마 아메이 빼고 대화도 맞는 거 좋겠어요. 그쵸? 아메이를 그 사람 의식 속에서 아메이를 빼버리고 나는 아메이를 가지고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돼요. 그 대신 긍정적인 대화를 해 나가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약간 다르게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땡큐. 만약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부하면 억지하지 마라.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메이 빼고 이 사람이 루커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나는 판단할 필요는 있어요. 나의 뭐예요? 자산이. 나의 자본이. 맞죠? 네. 그렇게 나머지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두 번째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만나면 뭐냐면 항상 지난번 만남에서부터 그걸 연장시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노트를 적어야 돼요. 소비자 관리 노트도 있어야 되지만 후원 노트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후원 노트에는요, 내가 만날 때마다 그 사람 했던 대화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애가 팔을 다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화했던 거. 그런 거를 딱 기억했다가 다음 만날 때 뭐야 한번 다시 읽어보고 지난번에 왜 우리 사람 많이 만나니까 잊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아주 사적이고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을 탁 터치하면서 딱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런 거 다 기억하네?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작은 감동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세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갑자기 용어가 지금 안 떠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나서는 지난번에 어떤 그거를 이렇게 연장을 해 나가면서 지난번에 어떤 대화를 조금 더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물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저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아니면 타이밍 딱 보고 이 사람 내한테 그 말 하고 싶은데 주저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바로 할수 있다는. 그러니까 항상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그죠?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전략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요. 미팅 초대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그거예요. 호기심이 유발돼 가지고 상대방이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제시했을 때 그걸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점수 위로. 이 사람은 까미야,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내가 음원을 줬는데 그걸 듣고 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요, 암이 아니라 뭘 해도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더 정성을 들여요. 그죠? 더 잘해야 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구걸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 깜이라고 해가지고 막 파스 잃어버려가지고 그죠?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 이러면 안 되고 더 당당하고 더 진실되게 그 사람을 위하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어놨죠. 절대 조급하게 안 오픈하신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내 자세를 잘 유지하는 내 이미지, 내 자세를 항상 유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복장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 약속. 그래서 시간 약속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잘 지켜요.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도 뭐래요? 이 약속을 깨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내한테도 소중한 시간이, 소중한 게 시간이잖아요. 상대방한테 소중한 게 시간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상대방도 내 시간을 소중하게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잡는 방법은 잘 아시죠? 이러면 안 되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간인데, 그러면 금요일은? 토요일은?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 내가 다음 주에 요 시간, 요 시간, 요 시간이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간이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뭐예요? 선택하게끔.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보고 자기 스케줄 맞춰 선택하겠죠. 본인이 선택했는 건 약속 안 해요. 근데 선택 안 하고 약속 깨잖아요? 그건 점수 다운. 그 사람 몰라. 난 알아. 점수 다운. 그죠? 그렇게 해서 시간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은 아메를 해도 감이에요. 근데 먼저 내부터 잘해야 되겠죠. 이렇게 중요하고요. 자, 여섯 번째. 만난 것처럼 잘하는 방법은요. 필드에서 연습이에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연습은 실전이에요. 횟수를 늘리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강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엔 당연히 막 입술이 발발 떨리는데요. 뭐. 내가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처음에 나와가지고 친구인데 친구 앞에서 아메 딱 오픈하려고 하면은요. 여기 달달달달달 떨려요. 매일 만나는 친구인데도 그렇지 거예요. 눈치 보여요. 내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려면 뭐예요? 연습해야지. 그리고 7번째, 대본을 사용하라 했는데 이 말이 그러면 대본을 가지고 읽으란 말이 아니고요. 탤런트가 왜 연기를 잘해요? 연습 많이 하니까 자연스러워지죠. 마치 다 경험해온 것처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만난 거 쏟아졌다가 내가 필드에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내가 써놓은 대본대로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습을 하죠. 부딪혀 봐야 된다. 거절 받아봐야 된다. 거절 받아봐야지 내가 이게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8번 경청하시오. 그러니까 만난 거 초대를 하고 이때 내 이야기만 막 꺼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는 아미 다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모르죠. 내가 아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열정적인 자세가 되고요. 그 다음 10번 절대 파스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미팅에 제발 좀 와주세요. 어머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제품 안 써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러지 말고 그 사람 스스로가 어머니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그죠? 내하고 만남도 더 적극적으로 오게끔 만들고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상대방 책임 아닙니다. 모르는 그 사람 책임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절대로 쉽지 근데 제가 적어놨지만 쉽지 않아요. 막상 해보면 만만치 않아요.
거절받았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는 인간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팀은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음을 유지하려고 요즘 우리 크런치를 엄청나게 많이 열는데 제대로 한번 쳐보자고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서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저도 아메 사업을 한 10년 하지만 아직도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많은 연습을 하면 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사업 설명이죠. 사실 아메 사업을 결국은 뭐예요? 사업 설명을 해서 누군가한테 아메를 전해야지만 이게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에서 세 가지 P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바퀴는 제품이, 두 번째 바퀴는요 이 플랜이고요.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아메가 진행이 되려면 플랜을 내가 누군가한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메 플랜을 전하지 않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아메 사업 설명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메를 듣자마자 그날 바로 아메를 비전을 보고 시작했단 말이죠. 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내가 아메 사업 설명을 제대로 잘 준비해가지고 제대로만 전하면은 다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메가 필요하다고 착각했다. 아니에요. 아메 사업을 할 때요. 저는 왜 아메를 그날 받아들였냐면 저는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이 있었고 뭔가를 이미 찾고 있었어요. 놓고였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어떤 비전 있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하려고 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한 100명한테 아메를 사업설명 전했는데 왜 다 안 하냐면 그 사람들은 1번 꿈이 없는 게 그 사람 본인 잘못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꿈을 꾸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그 꿈을 꾸고 살다 보니까 우울증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으려고 이미 한 20대도 안 돼가지고 이미 꿈을 다 버렸어요. 현실 안주. 이래 살면 돼.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죠? 아래를 보고, 왜 위를 자꾸 보냐고. 아래를 보고, 옆을 바라는 거지. 뭐 송추위가 어떻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 듣고 잘한단 말이에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당신의 잃어버린 꿈을 내가 깨우쳐줘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 깨우쳐주면요. 그 사람 아빠가 도망갑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 많이 입은 사람. 도망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 조심스럽게 만난 것을 왜 하느냐면 그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안 아프게. 그래서 아픈 부위를 찌르지 않고. 그죠? 자연스럽게 당신의 꿈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사업설명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고 그 꿈이 당신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이거였잖아요. 이래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사업설명.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사업을 이야기해서 이걸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미팅이 외국이에요. 한 번 사업설명 듣고 다 알아들어요. 아니요. 그래서 또 와가지고 당신이 아니 본인이지 내가 마음을 통해서 내가 어쩌면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과정이 사업 설명이다. 그래서 자 사업 설명의 중요성은요. 이 횟수의 법칙이래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요. 3-3-1 법칙이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예를 들어서 우리 세 사람이 있습니다. 벤츠가 있어요. 벤츠 S500이 나왔어요. 그 차를 딱 보자마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자, 딱 보자마자 와, 이 차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네. 어떤 사람은 에이 뭐저 돈에 비해서 저 너무 비싸. 그렇죠. 지금 우리 3명 중에서 그런 생각할걸요. 저는 벤츠 500을 딱 보면은요 사고 싶다. 내 꿈 드림카야. 이런 생각하지만은 그죠? 어느 누군가는 뭐예요? 다른 것도 있어요. 아이고 벤츠가 딴 것도 많은데 뭘? 그 돈 말고. 그 돈 있으면 딴 거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긍정이 있고 중립이 있고 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아메이는요 이것도 안 돼요. 여기 보면 쇼댄스 콘서트라고 그러잖아요. 10명한테 아메이 전하면요 2명이 예스한다 그런데요. 막상 해보면은요 10명한테 전해봐야 빵명이. 인정. 빵명이 빵명.
그런데 이제 한 100명한테 이야기하면 손 확률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20% 정도가 긍정을 보인다는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밖에 나가가지고 거절 받아야 되겠죠.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업 설명은요, 스폰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미팅에서 누구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사업 설명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사업 설명 하는 그 순간 가장 동기부여에 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스폰서 도움 안 받고 내가 사업 설명 딱 하는 순간 내가 동기부여 제일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스폰서십 시간, 4시간 그 소비자 그분 시간 해가지고 맞추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면 내가 보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진행한 사람은 빨리 사업 설명에, 본인의 사업 설명에 어떤 그걸 가지셔야 돼요.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설명한 자세는요, 첫 번째 자세는요, 성실하셔야 돼요. 계속 자세 나오죠. 두 번째는요, 정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암의 사업 설명은 세 번째 뭐예요? 간단하게. 네 번째, 복제 가능하게. 그래서 사업 설명을 너무 화려하게 잘하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막 그거 해가지고 막 비전 뭐야 너무 흥분돼. 나 오늘 사업 설명 너무 잘했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요, 뭔 소리 못 알아듣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암의 사업 설명은 심플하면서도 내 파트너가 복제 가능하게끔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 해줘야지. 자, 그래서 준비 요령입니다. 준비 요령은요. 자, 철저하게 준비하고 충분히 연습하고 적극.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충분히 연습하고 이 말에 너무 포커스 맞춰가지고요. 암의 사업을 한 1년이 지났는데도 준비한다고 실시를 안 해요. 준비 좀. 네. 1년 지나도 아직도 사업 설명 준비하는 분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철저히 준비, 충분히 연습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자, 뭘 적어놨어요? 3% 이전부터 해보라. 사업 설명을 5회 만들어도 이미 끝났다. 준비 끝났다. 해봐라. 이거지. 다양한 사업 설명을 넣고 빨리 본인 사업 설명 총알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연습하시오. 연습해가지고는요,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저는 그 사업 설명 듣고 둘째 주부터 했거든요. 전 3%부터 했어요. 둘째 주부터 했어. 둘째 주부터. 그래서 단 처음에 나와가지고 사업 설명을 떨려 안 떨려요? 떨리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모델을 정해놓고 연습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떨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거울 펴놓고 거울 앞에서 ABO 김정기입니다 이러면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애들 있죠. 애들 앞에 앉아 놔놓고 아빠 하는 거 한번 들어봐 이래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떨리는 거야. 스폰서님 앞에서. 짤짤짤짤 떨리고. 혼자 강의할 때 그때 제가 이제 아들내미 앞에서 했을 때 1시간 반짜리 옛날에 사업 좀 길게 했거든요.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걸요. 스폰서님 앞에서는 35분만 했거든요. 입에다가 못하 달아가지고 달달달달 떨리니까 얼마나 빨리 찍을 되더라고요. 그런데 스폰서님 앞에서 한번 딱 하고 나면 자신은 왜?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사업 좀 했잖아. 그래서 이거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하면은요, 어떤 단락과 단락에 연결하는 거 있죠. 여기 엄청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건 많이 해봐야 돼요. 대부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어색해지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적각 실시하시라. 자, 중요한 거는요, 완벽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다고 해서 그 사람 잘 알아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실전이 연습이고요. 많이 하면 자연스러워지고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 뭔지 아세요? 내가 일주일에 어느 주에는요, 매일 막 사업 설명을 해요. 날아가지 한 3번 하잖아요. 그때는 뭐 자신감 전문가 된 느낌 확 듭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안 해. 다시 해보세요. 바보들 진짜. 그래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듣는 그 사람이 할수있겠구나. 너무 잘하면은요, 상대방이 듣고는 나는 알아듣겠는데 나는 저리 못해. 이런 생각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요, 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 사업 설명 듣고 나도 저리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들은 사업 설명이 자, 그래서 사업 설명의 실시 요령입니다. 요령에서 첫 번째는요, 이 강사의 자세가 중요하죠. 지금 계속 자세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장은 가능하면 단정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처럼. 그 다음에 항상 강의할 때는요, 자기 혼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실판 보고 사업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뭐예요? 지금 사업 상대방 눈 아이 컨택 하면서. 저는 아이 컨택 안 되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사실 혼자 중간에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홈미팅 하면은 그 앞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강의가 쉬워져 좋아. 죄송합니다. 옆에 우리 호스트 분께서 잠시 놓치셨네요. 그래서 항상 이제 대화할 때는 아이 컨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소통하는 거.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지, 잘 듣고 있는지, 그죠? 하는 중요하고, 항상 쉬운 용어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하면서 진실되게 하고, 마지막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식이나 정보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전해야 돼요? 마음을 전해. 마음을 전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그 사업 설명은 잘 이해를 못해도 왠지 될 것 같다는 거. 왠지 될 것 같다는 느낌 있죠? 아니면 저 사람하고 하면 나 수고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 왠지 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건 감정이거든요.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전달돼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잘 구분한다. 제가 처음에 그 100명한테 했는데도 위에 수사 좀 잘했거든요. 잘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같이 못했던 게 뭐냐면 지식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지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하고 소통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꿈을 터치해주면서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으면 내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자, 그래서 내용은 뭐 우리가 뭐 잘 아는 거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사업 설명을 옛날에는 뭐 1시간 반씩 했지만 요즘은 1시간 정도 안 하잖아요. 짧게 뭐 40분 이라기 때문에 사실은 길게 하질 않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거는 그 40분 시간이라도 어떻게 상대방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줘요. 경직이 되게 하면 안 되고요. 무언가 편안한 마음을 들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의 어떤 why, 아미라든지 내가 사업자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짧게 먼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딱 쳐다보자마자 저 인간은 사기꾼이야 이런 식으로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소개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현실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현실 점검도 요즘 사실 현실 점검 안 해서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40분 사업 설명하면서 현실 점검만 뭐 한 20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입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도 한번 들어 아메리카 뭘까? 이런 호기심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 사람 아메리카 왜 했을까? 이런 생각 들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점검 해주면 뭐예요? 나도 혹시 아메리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메리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딱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간 부위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아메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게 제품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니까 아메이라는 제품,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유통과 수익 구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중간부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죠. 그리고 이제 종결부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아메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비전, 꿈,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쭉 나가면 아메 사업 설명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사업 설명 시 유의점입니다. 첫 번째 뭐라 적어놨습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려 하지 말자. 관심과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파트너가 사업 설명하고 나가지고 자기가 뭘 안 했냐면 100% 만족 고정자들을 이야기 안 했대요. 그러면서 막 자기 머리를 막 치는 거예요. 스폰서 진짜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100% 만족 고정제도를 그걸 안다고 해가 사업을 할까요? 모른다고 해서 사업 안 할까요? 아니거든요. 의미 없어요. 그런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했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지 호기심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좀 딱 하고 나서 그 사람 반응이 있죠.
내 다음에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죠? 이런 생각 마음 들도록 하면 이 사업 설명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미팅을 초대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툴을 정해야 돼요. 툴이라는 거는 뭐예요? 다시 한번 아메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자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업 설명하고 툴을 줘봐야 그걸 봐야 안 봐요. 100명 중에서 보는 사람은 1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줍니까? 알아보면 대박이겠죠. 주는 이유는요. 다음 그걸 통해서 또 만나요. 결국은 사업 설명 후에 일어나는 만남과 팔로우업을 위해서 툴을 제공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점은요. 횟수와 집중력이에요. 즉 아메이는요. 안타의 숫자지 타율이 아니에요. 100, 내가 100번 사업 설명했는데 10명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난 10개 안타잖아요. 10명 알아들으면 10명 사업 설명했는데 빵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타식이 많이 들었으면 돼요. 안타 숫자가 끝이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월 10회의 사업 설명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산발 안타는 아무 의미 안 납니다. 점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지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못 알아들으면 설득합니다. 이거를 못 알아듣겠나 하고 제가 처음에 동생하고 싸운 이유가 이해를 못하는 거. 너 왜 이해를 못하니? 뭐 이런 거. 상대방은 지금 이해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해되는데도 이해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대단하고 왜 이해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다시는 안 만나려고 하죠.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봐. 편안하게. 그 다음에 제발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노 예면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노는 노 아니고요. 첫 번째 예스 아닙니다. 그리고 과감하고 당당하죠.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좀 빨리 달려왔는데 저도 10년 전에 이제 아메 사업 시작을 할 때 이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그다음에 사업 설명하는 과정이 참 서툴렀거든요. 서툴러가지고 물론 지금도 뭐 잘한다는 말은 아닌데 서툴렀기 때문에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은요, 요거를 자꾸 반복해서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필드에서 연습해 보시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느냐, 그것이 이 사업의 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그랜디걸 시스템 강의 제가 나름 준비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